시작! 시작! 지금 마음이 아픈데 정신과 가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 불편러들이 너무 많거든. 꺼린다고 하지? 근데 나도 그랬어. 왜냐면 그거 있잖아. 왜 영화 볼 때 막. 언덕 위에 하얀지 맞아. 약간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있어. 프로에치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막 철장에 갇혀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막 약간 이런 다 거. 메소드 연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하게 잡혀 있어서 이걸 가도 되는 곳이 맞아?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 정도 아닌데? 근데 나도 그랬거든.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왔어. 내가 이렇게 나약해 빠졌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이상하다는 느낌이 뭐야? 너무 무기력하고 극강의 이인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고 나는 쉬는 날의 일정을 미리미리 계획하기도 하고 무조건 밖에 있었거든. 근데 정말 못 일어나겠고 나가기도 싫고 힘든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서서히와 갑자기와 아니면 또 어떤 계기가 있어. 서서히 와서 지쳐갔던 걸 나는 몰랐던 거지. 근데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많진 않은 것 같아. 나한테는 다들 좀 둔해. 내가 뭔가를 나 지금 좀 힘든 것 같은데 피곤한 것 같은데 약간 맞아. 이러면 나 이렇게 나약해 빠졌나? 이거 얼른 하고 쉬지 뭐. 맞아. 약간 이런 식이거든? 너도 그래? 나도 그랬어. 왜냐면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내가 72kg였거든? 근데 이제 100일을 앞두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화 매는데 뱃살이 너무 쪘는지 이렇게 해서 맨 거야. 갑자기 옆에 있던 그 병장이 야, 너 인마 살이 얼마나 쪘길래 이렇게 군함에 고 힘들어해?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살쪘나? 라고 해가지고 그 체중계 딱 올라갔어. 근데 그러니까 3달이 안 되는 거지. 그 기간 동안 83, 그러니까 10kg가 찐 거야. 근데 이걸 못 느꼈어? 내가 못 느낀 거야. 키로가 찐 걸 보고 내가 왜 살쪘지라고 생각해보니까 화장실 가서 혼자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내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뭔가 항상 이제 초코파이에 단 걸 달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는 군대가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그런 행동들을 보니까 단 거를 계속 먹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단 걸 먹기도 그러니까 하니까. 내 몸은 뭔가 힘들어. 또는 내 머리는 이게 스트레스 속에 있기 때문에 단 거로 해결해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난 하나도 안 힘든데? 나는 뭐, 군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어느 순간 한 달 뒤에 보니까 엄청 두룩두룩 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있다?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거든? 전문 용어 나왔어요. 신체화 증상.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내 몸이 신호를 보내.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해피제이야 너 너무 아프다.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 이래서 병원을 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거기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세요. 그러면 이놈이 미쳤나? 내가 어디 정신을. 어디 미친년 취급을 해, 미친놈 취급을 해, 막 약간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게 나를 계속 억누르면서 지내왔던 시절에 대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거를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어쩌면 너도 군인 오빠 시절에 너의 몸은 그게 힘들었어. 근데 나는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맞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호주머니에다가 화장실 가가지고 혼자 꾸역꾸역 막 초코파이 맞아. 먹고 그랬을 거야. 되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찌질해 보이잖아.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게. 잘 생각해봐. 너 화장실에서 치질하게 이렇게 뜯어서 먹고 있었다고. 내 그 장면을 지금 너가 눈으로 본 것 같아 지금. 네가 기분이 나쁜 건 너의 그 속마음을 딱 걸렸기 때문이야. 맞아. 야, 난데? 나도 뭔가 천천히 왔을 텐데 그걸 내가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해. 느꼈지만 외면했던 걸일 수도 있어. 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약간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확 터져버린 거야. 어떤 터져서 식으로 터져? 위험하게 터지나?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을 만한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어. 회사에서 사람 문제? 사람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마지막 끈앞풀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를 놓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놓게 됐을 때 이 신체화 증상이 하고 오면서 그 지금 보통 이야기하는 공황 장애. 그 증상이 와서 오른쪽이 다 마비가 왔었어. 안면 마비까지. 그 풍이 왔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제일 겁이 났던 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숨이 이렇게 턱턱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누가 이렇게 뚫는 것 같이. 나 이러다 죽겠는데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가기 이전에 내가 정신과를 가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선뜻 발걸음이 안 시작이 찌어지더라고. 힘들지.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누나 괜찮아 한번 가봐. 그 정도면 한번 가봐 라고 얘기해주는 지인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이제 힘들게 큰 마음 먹고 갔어. 근데 내가 갔을 때 그 마음은 그냥 약이나 받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왜 여기가 아파. 맞아. 그러면 약국 가서 진통제 주세요 그러잖아.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그런 마음으로 갔어. 왜냐면 나한테도 합리화가 좀 필요했거든. 근데 엄청 큰 병이시네요. 그런 거 아니야? 의사가?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더 멀쩡한 듯이 척척척척 이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랬던 것 같거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작은 정신과 의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해피제이님은 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님을 처음 보는데 내 속 얘기를 꺼낼 수가 또 없더라고. 맞아. 아 저는 이런 증상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약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왜 얘기해야 되는데요? 약간 재수없게 진짜 재수없다. 원래 약이나 주세요 해서 이제 어. 받았지. 근데 그 약이 맞을 리가 있어? 안 맞지. 맞아. 보통 정신과 약이 나한테 맞춘다라는 표현을 좀 하는데 이 기간이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대. 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 의사와의 교감이 중요하겠네.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필요하기도 해. 근데 나는 일단 내가 거길 갔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은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때 그 당시에 해피제이는 이 약을 먹었을 때 또 안 먹던 약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 약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그랬는지 속이 너무 안 좋고 어지럽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 정신과 약은 이따위구나 하고 편견을 갖고 또 안 먹게 된 거야 약을. 도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난 더 불편했으니까 그 병원을 몇 번 갔거든? 가기만 했어. 약은 잘 안 먹었어. 이놈이 근데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지고 마비까지 오기 시작하니까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또 그 기분을 느꼈어. 내가 병원 정신과까지. 그래서 바로 안 갔거든? 근데 그 소견서에 유효기간이 있더라? 1인. 소견서를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는 갔었어야 돼. 근데 안 갔지 뭐야? 그래서 다시 때려 갔어.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님을 만났고 대학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막 엄청 막 무슨 시험 보는 것 마냥 막 했어. 그랬는데 입원하라고 하더라고. 1인. 근데 생각을 해봐라. 의원을 가기까지도 힘들었어. 대학병원 정신과를 진료를 보는 것도 힘들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입원을 하래. 결과지를 얘기도 안 하고 입원을 하래. 하겠냐고.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하잖아. 게다가 난 그때 그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정신과 병원은 맞아. 문 열어주세요 막 약간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거기 입원하는 갇히는 거는 건가? 막 그래서 내가 되게 열심히 초록창에 검색을 했어. 정신과 입원, 정신과 진료 막 약간 이런 걸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 소개, 병원 소개. 근데 내가 원하는 정보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결과적으로 뭐 입원을 했고 1인.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가졌던 편견과 인식들, 병원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 입원을 또 선택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내가 너무 궁금했던 것들, 정신과를 가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떨 때 입원을 하는 건지, 무슨 약을 먹는지, 혹은 그 정신과 병동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나는 너무 궁금했는데 그런 정보가 없어. 사실. 정보가 없더라고. 근데 요즘엔 조금 그나마 많이 오픈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그 얘기를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입원실 가니까. 그런 블로그가 없고 그래서 블로그라는 게보다 정보가 없었지. 정보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먼저 오지 대부분 그렇고. 못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난 후에 히키코모리처럼 좀 처박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런 정보를 주는 사람이 되자. 아니? 나 그때 그런 생각했었는데 나대지 말아줄래? 지금도 그렇게 정보가 없나? 하고 이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신과 병동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정보는 또 없더라. 그래서 너무 히키코모리처럼 처박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썼던 것 같아. 그렇게 히키코모리처럼 있다가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재미와 기회를 보게 된 계기가 뭐예요? 다시 아프고 싶지가 않았어. 이 마비나 공황장애를 느끼는 이 느낌들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이대로 계속 있으면 너무 가라앉아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 그치. 그 감정에 잠식되는 거거든? 그걸 헤어나오기가 되게 힘들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지금 너무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 주치의 선생님이었어. 딸이쌤이라고 내 블로그에서 나오고 있거든? 이 분이
내가 이 잠식되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깨우쳐 줬냐면 나한테 첩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시간과 분을 적으라는 거야. 그 생각이라는 게 내가 잠식되어 있는 그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적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되는 그 생각이 있어. 각자만의 그 포인트 생각이 있어. 싫은 사람 하면서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생각이 날 때마다 작은 수첩에 시간과 분을 적어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시간과 분을 적었는데 계속 같은 시간과 같은 분이 적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뒤에 초까지 적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그냥 미쳐있던 거지. 계속 그 생각만 해. 그냥. 이놈이 죽여버리겠어. 이놈이. 여기에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는 헤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랑 진짜 나랑 너무 달라. 머릿속에 나와 마음에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된다니까요. 약간 이런 이야기 하잖아. 나는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이긴 거지 결과적으로. 나는 실패는 했을 수 있지만 패배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이 실패와 패배의 차이가 뭔지 알지? 포기하냐 안 하냐. 실패를 여러 번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다시 그냥 돌아가면 어. 그게 패배는 아닌 거거든?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그게 패배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잠식되어 있는 나를 깨워주고 싶었던 키다리쌤을 만난 게 나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었고 내가 키다리쌤이 처음엔 너무 싫었거든? 아는 척 하는 거야. 나의 감정을 다 아는 척 하는 거야. 기분 나쁘지 누구라도. 막 까발려진 느낌? 이놈이. 그리고 너 같았어. 정신과를 가도 쌤하고 안 맞아서 다시 발걸음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라서 그게. 근데 그게 맞냐 안 맞냐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마음 열고 여느냐.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 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 상대방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코드가 또 맞아야지 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 10번은 가셔야 됩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정신과 선생님들은 다 좋아. 다 좋고 그들도 우리를 모르잖아. 신이 아니잖아. 좀 서로 지켜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한 번만 보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에 처음 그렇게 갈 때는 뭔가 확실한 해답을 나한테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치.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그래서 나는 사실 난 개인적으로 양부로 정신세계 양재준 선생님이나 혹은 내부자들 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 이분들이 정신과 선생님들에 대한 편견을 많이 깨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지.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분들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 그리고 그게 또 있어. 정신과 선생님들은 우리가 정신과를 딱 들어가면 보통의 선생님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빤히 쳐다보거든. 근데 그거는 너 왔어? 이게 아니야. 정신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태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진료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의 찰나를 스캔을 한대. 문 열고 이제 딱 들어와서 이렇게 표정이나 보는 사람도 있고 바닥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뒤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야기를 하는 말투라든가 표현하는 방법. 나도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코칭을 하기도 하는데 내 표현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가 나와. 그래서 내가 또 천원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 이제 초록창에 천원 상담사 치면 또 맨 위에 뜨고 있다고. 알고 있었니? 지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보디빌딩 이제 아시는 분들은 요청을 하셔. 근데 나도 이제 시간이 될 때 도움을 드리려고 해. 근데 내가 천원 상담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돈이 없을 때가 있었다, 선장님. 그래서 정말 병원비가 없을 때가 있었어. 근데 병원을 딱 갔다 왔는데 13,000 몇백 원? 너무 허무한 거야. 나한테 화도 나고. 13,000 몇백 원이 없어서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또 지나 보니까 특히 엄마로 살 때 해피제이는 나한테 쓰는 그 단돈 1,000원이 아깝다. 그치.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다가와 지나요? 주십사 하는 마음에. 그리고 상담센터랑 정신과를 가면 한 번에 또 끝나지도 않아. 정신과는 그나마 보험 적용이 되는데 상담센터는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 근데 상담센터는 몇 회차 이렇게 끊기도 해. 그러니까 뭐 5회차씩 필라테스야? 마음의 필라테스. 아주 좋은. 마음의 필라테스. 그래서 이제 몇 회차씩 이제 끊게 되면 또 부담이 순발력 되거든. 부담이 좀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않으면 더 오랜 시간 치료의 시간이 걸려. 이게 드라마틱하게 나 빨리 낫고 싶어 해서 낫지 않고 치료의 기간은 내가 아팠던 만큼 걸려. 그래서 내가 이 천연 상담사를 하게 된 계기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쉽게 와라, 편하게 와라. 근데 뭐 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어우. 심리 쪽 관련한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 그래서 내가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나는 그 시간을 지나왔잖아. 물론 뭐 의사 선생님들도 그 시간을 다 지나왔겠지만 자기 얘기를 잘 못 꺼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냥 다 이제 오픈이 되어 있어서 내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 이제 좀 많아져가지고 그럼에도 자기 얘기를 잘 못하거나 나 왜 여기까지 왔지? 영상 보고 나서 그래서 어땠다고요? 영상 보고 나서 재밌었어. 마법을 부려주셨더라고. 그치. 편집자님이 그러는데 너 너무 진지충이래. 근데 맞아요. 너하고 나하고 이게 극강 이와 맞아. 극강 아이가 만났다. 맞아. 지금도 봐도 지금 이쪽은 완전히 풀 메이크업에 완전 꾸미고 오셨고 나는 그냥 아침에 오늘 진짜 머리도 안 감았어. 머리도 안 감았어? 앞에 지금 크록스 신고 왔어. 다시 거리두기?